이 영상 시리즈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 1943년 1월 남태평양의 과달카날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과 일본군의 막바지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달카날과 거의 동시에 벌어진 동부 뉴기니 부나고나 전투에서 일본군의 패배가 거의 확정되었고, 이미 1942년 말에 과달카날에서도 일본군의 철수가 확정되어서 솔로몬의 근방에서 전략적으로 위기에 몰린 일본은 1943년 초에 동부 뉴기니의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레이, 살라마오와 지역에 병력을 보강시켜 동부 뉴기니 남쪽에서 올라오는 연합군이 필리핀을 향해 갈 수 있는 바닷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1월 초에 유럽에서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이 궁지에 몰린 독일군의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1월 12일) 오전 6시 30분 미군의 재공격 직전의 갤로핑 호스 지역 상황입니다. 새로 전선에 투입된 27년대 2대대가 일본군 53고지 점령을 위해 공격을 시작하지만 53고지 앞에 위치한 심스 능선에서 일본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곳에서 일본군과 미군은 수류탄을 던지면 닿는 거리 정도로 근접해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양군이 너무 근접해 있어서 후방에서 박격포 사격을 할 수도 없었고, 늦은 오후가 되면서 2대대도 식수가 전부 떨어져서 병사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1월 12일도 53고지를 점령 못하게 되었고, 미군은 심스 능선 앞에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2대 대장 허버트 미첼 중령은 대대본부로 돌아가지 않고 전선에서 병사들과 밤을 보냈습니다. (1월 13일이) 시작되고 2대대는 계속 일본군 53고지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일본군의 방어는 완강했고 미군은 계속 고전했습니다. 6명의 자원병이 일본군 기관총 진지를 폭파하러 갔으나 2명이 사망하고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대대 작전장교였던 찰스 데이비스 대위가 방금 전 살아나온 4명의 병사를 데리고 심스 능선의 일본군 기관총 진지에 포복으로 다가갔습니다. 일본군 진지에서 10m 안쪽으로 다가갔을 때 일본군이 수류탄을 던졌으나 불발되었고, 데이비스 대위와 나머지 병사들은 일본군 진지로 돌격해서 이를 소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2대대 2중대 병사들은 용기를 얻어 자신들도 일본군 진지에 돌격해 심스 능선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용맹함으로 데이비스 대위는 이후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한편 2대대의 식수 공급 문제는 이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2중대가 심스 능선을 장악한 다음에 폭우가 쏟아져 비에 젖은 군복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겨우 전투를 버틸 만큼의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곧 공격이 재개되었고 미군 포병대의 지원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지도는 갤로핑 호스 지역에서의 최종 전투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스 능선을 장악한 이후 27년대 2대대는 폭우로 인해 어느 정도 갈증도 해결했고, 미군 포병대의 지원 사격 이후에 바로 53고지로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2대대 병사들은 1월 13일 정오까지 53고지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갤로핑 호스 지역이 완전히 미군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2대대는 이틀간의 전투에서 31명이 사망했고 일본군 사망자는 약 170명으로 추측됩니다. 위와 같이 요새화된 갤로핑 호스 지역의 일본군 벙커를 상대한 27년대 병사들은 어디 가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전투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갤로핑 호스 지역 전투와 함께 시호스 지역 전투도 같이 치러졌는데요.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전 영상에 등장했던 일본군 야노 대대와 이모토 쿠마오 참모가 라바오를 출발해 과달카날로 부축함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1943년 1월 10일부터 시작한 공세에서 육군 25사단을 동원해 여러 개의 고지로 이루어진 일본군 방어 거점 갤로핑 호스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동쪽의 철통 같은 방어선 기후 지역과 가운데의 시호스 지역, 이 두 곳을 완전히 정리 혹은 고립시켜야만 과달카날 서부의 일본군 본거지를 소탕하는 미군의 최종 작전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갤로핑 호스 지역과 동시에 벌어진 시호스 지역 전투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이전 전투에서 132연대가 기우 지역을 3면에서 포위한 상황이 나와 있고 왼쪽에 갤로핑 호스와 시호스 지역이 보입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정글입니다. 당시 미군 정찰에 의하면 시호스 지역으로 가는 가장 좋은 루트는 기우 지역 아래쪽으로 멀리 돌아 정글을 통해 남쪽에서 접근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시호스 지역 공격을 맡은 부대는 미국군 제25 보병사단의 35연대. (35연대는) 시호스 지역 장악 이후 서쪽으로 전선을 확장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어서 182연대 3대대가 35연대에 추가로 배속됩니다. 35연대는 산하 2대대와 추가 병력을 기우 지역으로 보내고 시호스 지역을 남쪽에서 공격할 주력으로 3대대를 배정합니다. 이 항공사진에는 시호스 지역을 구성하는 북쪽의 44고지와 남쪽의 43고지가 보입니다. 미군은 이쪽 지역에 보급을 하면서 하천을 지날 때 이렇게 작은 보트 등을 이용하면서 하천을 이용한 보급 루트의 이름을 일본군이 주로 수송선 이름에 넣었던 일본어 마루와 손으로 민다는 뜻의 영어 단어 푸시를 넣어서 푸시아마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25사단) 35연대는 기우 북동쪽에서 출발해서 2대대가 기우 지역에 배치되고 3대대와 그 뒤를 따라가는 1대대는 정글을 통과해 행군합니다. 3대대와 1대대가 기우 지역 남쪽에서 야영을 한 것이 1월 8일 밤 갤로핑 호스 지역에 같은 사단 27연대가 공격을 시작하기 약 36시간 전이었습니다. 3대대는 계속 행군해 1월 9일 밤에는 시호스 남쪽 집결 위치까지 도달했습니다. 다음날 시작될 미군의 공격은 일본군이 눈치 못 채는 사이 기습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캡터스 항공대나 포병대의 예비 공격은 없을 예정이었습니다. 35연대 3대대 병사들은 이렇게 길이 전혀 없는 정글을 뚫고 목표 지점까지 전진해야 했습니다. 1943년 1월 10일 오전 6시 35분 27연대가 갤로핑 호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때 35연대도 시호스 지역 공격을 위해 최종 위치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3대대는 아직 시호스 지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 중 M중대가 남쪽에 위치했던 일본군으로부터 급습을 받습니다. 중대의 측면이 일본군에 노출되어 하마터면 큰 피해를 입을 뻔했으나 퇴각 명령에도 불구하고 M중대의 윌리엄 G. 프르니에와 루이스 홀이 일본군에 노출된 위치에 있는 기관총을 잡고 집중 사격을 퍼부었고 밀려오는 일본군을 격퇴하였으나 둘 다 전사하고 맙니다. 3대대 M중대를 큰 위기에서 구한 이 두 명의 병사는 후에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정글 속에서 방향 등의 혼란을 겪은 3대대는 이날 시호스 지역에 이르지 못했고 남쪽 정글에서 10일 밤을 맞게 됩니다. 10일 밤에는 1대대도 3대대 근처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군의 시호스 지역 공격은 1월 11일 아침에 다시 시작됩니다. 1월 11일의 공격에 대해서는 미군 공식 자료에도 아주 자세한 내용은 없고 미군은 11일 오후에 43고지를 그리고 밤까지 44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지휘부를 포함한 일부의 일본군 병력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시호스 지역에서 일본군은 550명이 넘는 전사자를 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대로 갤로핑 호스 지역은 1월 13일에 전투가 끝났고 이제 오스틴산 지역 일본군 진지 중 남은 곳은 완전히 고립된 기우 지역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13일 이후에는 기우 지역 포위 이외에 서쪽으로의 공세도 쉬지 않고 개시합니다. 오스틴산에서 전투를 벌이던 25사단 위에서 해안에 가까운 지역을 목표로 하던 해병 제2사단, 시호스 지역 공격이 끝나고 갤로핑 호스 지역에서 전투가 계속되던 1월 12일 해병 제2사단은 서쪽으로의 진격 명령을 받습니다. 타원으로 표시된 이 지역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갤로핑 호스 고지들이 나옵니다. 이 지역을 수비하던 일본군은 주로 제2사단 병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월 13일에 시작된 공격에서 미군은 여기 보이는 이 성까지 진출한 데 성공하고 갤로핑 호스와 시호스 지역의 전투가 끝난 후인 1월 18일에는 일본군을 훨씬 더 서쪽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일본군은 오스틴산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과달카날 철수 명령서를 가지고 제17군에 전달할 임무를 맡은 이모토 쿠마오 중좌, 야노 대대와 함께 14일 밤에 도착해 15일 새벽 제17군 사령부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모토 참모 일행은 완전 무장을 하고 21분 양식에 다른 짐들도 추가돼서 군장의 무게가 40kg도 넘었고 500m마다 한 번씩 휴식을 취하면서 전진했다고 합니다. 15일 저녁 때 세기라오강 근방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이모토 참모 일행은 과달카날 주둔 일본군의 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모토 참모가 만난 병사들은 후방에서 전방으로 식량을 운반하던 병사들이었는데 비틀거리면서 걷는 병사들은 전부 안색이 창백하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있는 모습이었고 눈은 움푹 패인 데다 군복도 매우 더러운 것이 눈에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모토 참모는 식량을 나르는 이 병사들이 그나마 가장 상태가 좋은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일본군 시신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천막으로 만들어 놓은 야전 병원은 이질 등으로 심한 설사를 하는 환자들이 침상 바로 옆을 화장실로 그냥 써서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말할 기운이 있는 환자 중에 이모토 참모에게 말을 걸어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수통에 있는 물 한 모금만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을 주면 거의 황송해하면서 받았다고 이모토 참모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일본군 병사들이 공통적으로 이모토 참모에게 집요하게 물어본 것 중 하나가 과달카날 상공에 일본군 전투기가 왜 안 보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달카날에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당한 일본군의 실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군 병사들은 보이는 전투기가 전부 미군기인 것에 큰 실망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모토 참모는 기록에서 자기가 앞으로 멋있는 항공전이 벌어질 거라고 말한다고 해도 병사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지고 이동하는 이모토 참모 일행의 행군 속도는 좀처럼 빨라지지 않았지만 15일 저녁 다행히 세기라오강 근처에서 식량을 운반하던 트럭을 하나 잡아타는 데 성공합니다. 이모토 참모 일행은 타사파론가 근방에 제17군 사령부로 서둘러 달렸습니다. 이모토 참모 일행은 1월 15일 오후 10시경 타사파론가 부근 보네기강 유역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은 여기서 만난 일본군 병사에게 제17군 사령부의 위치를 물어 간신히 사령부를 찾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먼저 자기 신분을 밝혀 제17군 사령부로 들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모토 참모 일행은 바로 제17군 참모장의 텐트로 이동합니다. 이때 과달카날의 일본 육군을 총괄하는 제17군 참모장은 미야자키 슈이치 소장, 이 자리에는 제17군에서 코노마 하루오 고급 참모도 배석했습니다. 이모토 참모는 과달카날 철수에 관한 제8방명군 명령과 히로히토의 칙어를 전달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17군은 이모토 참모가 새로운 공격 명령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철수 명령이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모토 참모가 철수 명령을 읽어나가고 있을 때 미야자키 참모장과 코노마 참모는 이를 반박하려는 걸 겨우 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 참모장은 이모토 참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사들이 부상자가 아니라도 영양실조, 말라리아 등으로 너무 지쳐 퇴각이 불가능하고 퇴각하는 것은 이미 전사하거나 지금도 포위당한 채 싸우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퇴각하는데 선박과 항공기 소모가 클 것이므로 이 또한 퇴각 반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모토 참모는 이런 반대는 전부 예상했다고 다시 말하면서 과달카날 철수가 히로히토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밤 동안 계속된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모토 참모와 제17군 참모들은 다음날 야쿠타케 제17군 사령관을 만나 결론을 내기로 합니다. 당시 제17군 사령관 야쿠타케 하루키치 중장은 정글 속의 동굴에 기거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모토 참모가 사령관을 만나 명령을 전달했지만 야쿠타케 사령관은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모토 참모가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야쿠타케 사령관은 미야자키 참모장을 만나 논의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야쿠타케 사령관은 일찌감치 명령을 받들어
철수하기로 결정했지만 미야자키 참모장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부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더 큰 희생을 할 수는 없다는 지난밤의 방침을 되풀이하면서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길을 명령에 우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야쿠타케 사령관은 철수 명령에 따르기로 하고 이모토 참모를 불러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 전체 병력의 완전한 철수가 가능할지는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난 것이 1월 16일 정오경이었고 이미 오스틴산 부근의 일본군 진지 갤로핑 호스와 시호스가 차례차례 점령당하고 기후지역만 남겨놓은 채 미군의 서쪽 공격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차례로 철수 명령이 일선에 전달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철수를 결정하긴 했지만 일본군은 과연 과달카날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일본군의 목숨을 건 탈출과 처절한 종반전 전투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